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치부연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식품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기가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는 체형 고객분들도요.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오늘 먹었어요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제가 어떤 제품 드세요? 여쭤보면 대부분은요. 인터넷에서 그냥 산 건데 하고 정확한 이 단백질 보충제의 스펙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략 한 번 먹는 칼로리 정도까지는 아시는데 이 한 번 먹는 분량에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가 식물성 대두단백인지 아니면 동물성 유청단백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 보충제 드신다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 제품을 샀다라고 한다면 성분표를 보시면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농축 유청단백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농축 유청단백이 들어있는지, 유청단백, 그리고 분리 대두단백도 함께 들어있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이제 함유하고 있는 제품인지, 또 이런 제품처럼 자, 유청단백 농축이죠. 그러니까 WPC 농축 유청단백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인지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 체크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이죠.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지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편에서 대략적으로 이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나 완두콩, 현미와 같은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 또 동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우유의 한 성분인 유청을 가지고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대두단백, 소이 프로테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로는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둘 다 그냥 단백질인데 함량만 따지면 되지 굳이 원료까지 따져야 합니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드셔야 나한테 보다 유리한, 나한테 보다 적합한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필수 아미노산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육을 잘 만들려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은 줄이되 근육은 빠지지 않게, 또 근육량은 늘리면서 체지방만을 빼기 위해서 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죠. 즉 근육의 생성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요. 자, 우리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이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이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요, 근육이 합성이 되지 않아요. 자, 이 아미노산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반드시 외부에서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빠짐없이 섭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에 또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실 때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모두 충분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는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자,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먹는 쌀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요. 콩에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콩밥을 해먹는 게 참 현명한 게요, 콩과 쌀밥을 같이 먹으면 쌀에 부족한 라이신은 콩에 들어있고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은 쌀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보충이 되면서 이 콩밥으로 먹게 되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아니 그럼 필수 아미노산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무조건 낫겠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실 때 따질 게 참 많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지, 거기다가 함량이 충분하게 들어있는지, 또 그 필수 아미노산이 흡수가 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단백질 지표는 PD카스라는 지표
지표입니다. 자, PD카스는요 0부터 1점까지인데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PD카스가 1점에 가까운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PD카스에서 1점을 차지한 단백질에 뭐가 있냐 봤더니 유청과 계란, 분리 대두단백이 속했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요 분리 대두단백이 유일하게 1점으로 완전 단백질에 속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가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혼합해서 먹는다면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충족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식물성 중에서도 유일하게 대두단백은 예외적으로 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두단백과 유청단백은 둘 다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걸까요?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이 두 가지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흡수 속도입니다. 단백질의 흡수 속도는 자, 유청단백이 대두단백보다 빠릅니다. 유청단백은 아주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어서 패스트 프로테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옆에 그래프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필수 아미노산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이 섭취 30분 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근육의 빠른 합성을 위해서는 유청 단백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대두단백은요 천천히 흡수가 되지만 더 오랫동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유청과 대두단백을 함께 믹스한 제품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차이점은요 류신의 함량인데요. 자, 근육 생성을 위해서 아까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근육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아미노산은 바로 류신입니다. 자, 근육 생성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서 중요한데요. 자, 이런 류신의 함량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유청에 대두단백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차이점은요 글루타민 아르기닌의 함량입니다. 자, 근육 합성에 류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은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 이 글루타민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요. 자,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근육의 성장을 돕는데요. 자, 이 글루타민과 아르기닌 두 가지 아미노산은 유청 단백보다 대두 단백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 보충제만 먹었을 때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아르기닌인데 이 대두 단백에는 더 풍부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대두 단백은 동물성 단백과 달리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줄여서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유당의 유무인데요. 자, 유청 단백은 이 유당이 들어 있어서 우유 드시면 설사하시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 식물성 대두 단백에는 유당이 없죠.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가격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유청 단백질의 경우에 단백질을 농축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우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성보다는 가격이 더 비싼 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 단백질 원료가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분리 대두 단백의 경우에는 동물성 유청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의 함량은 유청 단백이 더 많고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의 함량은 대두 단백이 더 많다. 흡수 속도는 유청 단백질이 더 빠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대두 단백이 더 유리하다. 또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당이 제거된 분리유청 단백이나 대두 단백이 더 낮고 가격은 대두 단백이 더 저렴하다 하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고려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유청 단백과 대두 단백을 혼합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품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도 너 단백질 보충제 뭐 먹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유청 단백 먹어. 나는 대두 단백 먹어. 이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단백질 드시면서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